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을 음, 해주실 건가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네. 그 영상 댓글 보고 우리가 답변을 드렸다면 네. 가끔가다 부동산에 오셔가지고 그 고객님들이 질문하시는 거 재밌게 한번 얘기해 네. 봤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네, 좋습니다. 부동산에 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아파트를 살려고 오시는 분, 그리고 아니면 아파트를 팔려고 하시는 매도자분, 네네. 그리고 이제 중개 사무실에서 앉아 계시는 소장님들. 네. 네, 이분들이 바라보는 그 용어 차이들. 용어. 예, 그거 한번 재밌게 얘기 한번 해보고 네, 싶은데. 근데 웬만한 분들 네. 용어 다 알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럼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부동산에 있으면서 제일 많이 이렇게 그 매수자나 매도자가 하시는 말 중에서 급매 있어요? 저희는 급한 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 급매에 관한 예, 이게 입장의 차이를 한번 제가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네. PD님이 생각할 때 급매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싼 물건. 제일 싼 물건. 맞습니다. 그 급매가 매도자 입장에서도 제일 싼 물건은 맞는데요. 그럼 보통 저는 급매로는 팔아주지 마세요. 저는 급할 게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매도자분들이거든요. 네. 싸게 팔아주지 마세요. 뭐 이런 뜻으로 네. 말씀하셨겠죠. 네. 그러니까 그 급매라는 뜻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가고 싶어서 네. 그러거든요. 중개업자 입장에서 정의. 네. 이걸 내려볼 거예요. 네. 부동산의 어떤 용어 같은 경우인데, 그렇죠. 대부분 알고 있지만 부동산을 직접 하시는 이 소장님들이 생각하는 급매란 무엇인가? 네. 매수자들은 오자마자 싼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A, B, C 이렇게 뭐 물건이 쭉 있으면 네. 여기에서 기본점이 1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자고요. 네. 기본점이 1억인데 1억보다 조금 더 싼 물건, 뭐 한 3, 4% 정도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물건들을 급매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리고 매도자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매도자분들 입장에서 네. 급매가 뭐라고 생각하면 급해서 빨리 팔아야 될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러면 중개업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그거 다 필요 없고요. 싸게 나온 물건. 네. 예를 들어 로얄층하고 1층이 있어요. 네. 그러면 로얄층에 비해서 당연히 저층은 가격이 싸요. 그렇죠. 그럼 이게 급매냐? 이거 급매 그건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그거 그냥 시세 반영된 거라고 네. 그냥 그 사정이 다 반영된 물건이라고 봐요. 네. 근데 소비자들은 착각을 해서 가격만 단순히 쌌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중개업자가 똑같은 동일 물건이 나와 있을 때 이제 하나는 1억 천이고 네. 하나는 9천이고 하나는 1억이에요. 그럼 네. 9천이 제일 쌀 거라고 급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중개업자가 바라보는 거는 똑같이 세 개를 놔뒀을 때 가격을 절충해서 가장 많이 가격이 깎이는 거. 그러니까 예. 네. 어떤 뜻이냐면 1억 천을 우리가 가격을 절충해 주세요 해서 막말로 8천까지 깎았어요. 네. 그런데 9천까지 꼭 받아주세요 하면 이건 급매가 아니란 뜻이에요. 중개업자가 그 매도하실 분하고 상담을 충분히 해서 이분은 그냥 1억 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당장 이분이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네. 돈을 당장 융통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눈치를 봐가지고 가격이 잘 절충이 될 수 있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네. 이걸 급매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완전히 개념이 틀린 예. 거네. 그러니까 싼 물건은 공통점이에요. 네. 싸게 거래될 수 있는 물건은 공통점은 맞는데 어떤 물건이 싸냐. 애초부터 매수자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그냥 부동산에 오면 매도자가 내가 급해서 그냥 싸게 그냥 물건을 던지는 물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급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네네. 왜냐면 아니 1억에 내놔둔 물건이 팔리는데 굳이 내가 부동산에 와서 나 9천에 팔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막 하지는 않아요. 네. 대부분의 매도자들은 같은 가격대에 얼추 내놔요. 네네. 그럼 이제 대표적인 그 급매 성격을 띠는 물건들이 뭐냐면 그 유튜브들이 가끔 가다가 급매 찾는 방법 해가지고 네. 여러 부동산에 뿌려놓은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가격 절충하기가 쉬운 물건. 네네. 근데 그런 물건들은 사실은 가격 절충이 잘 안 돼요. 아. 제가 해보면. 왜냐하면 여러 부동산에서 찔러보기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 매도자 입장에서는 손님이 많은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이 실제로는 제가 중개를 하다 보면은 가격 절충이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럼 가격 절충이 제일 쉽게 되는 물건이 어떤 거냐면 세입자가 살고 있는 물건이에요. 세입자가. 네. 왜 그럴 것 같아요, 피디님? 이유가 뭐죠? 이유가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말하면 우스울 수 있는데 이게 남녀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 남들이 보기에 이쁘지 않다고 할지라도 네. 나랑 같이 사귀고 있거나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여자는 이뻐 보여요. 사랑을 해요. 네. 남자들이. 예. 근데 이 여자랑 헤어졌어. 예. 그냥 회상은 할 수는 있지만 사랑하지는 않아. 그렇죠. 애정이 없어. 네. 그러니까 집도 내가 살고 있는 집에는 굉장히 애정이 있어요. 네. 애정이 있어. 근데 내가 이 집을 떠났어요. 아, 그럼 내가 이 집을 품고 있지 않아. 네. 그러면 이 집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세입자를 들여도. 세입자가 들어가 있으면 내가 그 집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집에 대한 애정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네. 예, 사람들은 착각을 해가지고 어.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자금력이 막 후들려가지고 네. 근데 그 자금력이 어느 날 갑자기 후들리지는 않아 그 사람이.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년이나 몇 개월에 걸쳐서 자금력이 쪼달리는데 이 자금력 쪼달리는 사람이 갑자기 금매로 던지겠냐고. 돈이 한 푼이 아쉬운데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어 하지. 근데 대부분 우리가 보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들은 세입자도 그 집에 관한 애착도 별로 없어. 막 함부로 쓰는 것도 있고 네. 그 주인에 비해서 애착이 없으니까 함부로 써요. 그리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소유자도 이 집에 대해서 애착이 별로 없어요. 그럼 애착 관계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돈으로 환산해서 받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래서 네. 그 세입자를 드리는 데에는 대부분이 네. 보니까 임대인이 멀리 계시는 경우도 있고 네. 멀리서 사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갖고 대부분이 그냥 다 중개사님 통해 갖고 네. 뭐 연락 주고 받거나 뭐 안에 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거나 거의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가끔가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우 세입자 사는 집은 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라고 얘기하거든요. 관리가 안 되니까. 네, 관리가 안 돼서 그것도 어느 정도 맞고 그리고 저희가 중개를 해보면 이 집을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잘 보여주지도 않아요. 세입자분들은. 집주인들은 막 맞아요. 적극적으로 보여주면서 왜냐면 한 푼이라도 더 받고 그렇죠. 싶거든. 근데 세입자분들은 집 한번 보여달라고 할 때 엄청나게 우리 집 깨끗하지 않은데 네, 지저분한데 네. 뭐 그리고 내 스케줄이 안 맞는데 하시면서 집 보여주는 거를 굉장히 미루거든요. 근데 제가 중개를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동호수 이것도 중요하지만 집을 봐야지 뭐 맞아요. 성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집을 안 보여줘요. 그리고 어렵게 보면 집이 완전히 개판이다. 예, 그런 예,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 많아요. 예. 진짜 많아요. 막 개 키우고 개 키우는 건 뭐 예, 나쁜 게 예. 아니지만 막 그 냄새에 이런 경우를 봤어요.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매도하시는 그 집주인 임대인 쪽에서도 별로 애착이 없어요. 그냥 내가 어느 정도 가격선에 되면 그냥 조금 내가 손해 보더라도 그냥 팔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럼 저희가 볼 때 금매는 그런 집이 금매라니까요. 그렇네. 자금력이 후달리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어요. 근데 꼭 그 매수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가격이 싼 물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물건은 없습니다. 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나온 매물 그것만 보고 전화할 게 아니고 부동산으로 방문을 해야 되네요. 부동산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야 되네. 네. 그래서 다리품을 팔아야 되는구나. 네. 부동산은 역시. 이제 근데 조금 성격 틀린 게 뭐냐면 전세 같은 경우는 정찰제예요. 네. 굉장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 전세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그리고 전세금은 내가 받아서 그 보증금은 2년 후나 4년 후에 다시 돌려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에 관해서 뭐 크게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대부분 매매의 성격은 부동산을 방문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